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기억하십니까? 7시간, 8시간을 주무셨는데도 너무 피곤하지 않으셨습니까? 몸무게가 1000근이나 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간신히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으셨습니까? 겨우 사람 구실을 하려면 커피를 3잔이나 마셔야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몸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긴급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한국에서 20년 넘게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일해왔으며 똑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제 병원을 찾아온 8,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치료해왔습니다. 만성 피로입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을 앗아가는 그런 종류의 피로 말입니다. 이 환자분들은 병원에서 병원으로 다니셨습니다. 비타민도 드셨습니다. 운동도 더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수면 시간도 바꿔보셨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의 문제는 혈액에 있지 않았습니다. 심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뇌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근본 원인은 아무도 생각지 못한 마지막 장소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위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3달 이상 피로를 느껴오셨는데 어느 의사도 그 이유를 알려주지 못했다면 85%의 확률로 지금 여러분의 위점막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조금 자극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손상은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조용한 재앙을 여러분 몸속에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장에는 보호 점액층이 있습니다. 위벽을 위산과 염증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어막이 무너지면 위점막이 노출됩니다. 위산이 조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염증이 퍼집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염증은 위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온몸 전체에 화학적 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염증 물질들이 혈류를 타고 이동하면서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여러분의 모든 세포 안에 있는 작은 발전소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공격을 받으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을 잤는데도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멍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포들이 문자 그대로 에너지 부족으로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패턴이 삶을 파괴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작년에 강남에 사시는 68세 이씨 할머니가 제 진료실에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따님이 밀고 들어오셨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2년 동안 피곤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산책 모임도 그만두셨습니다. 요리도 그만두셨습니다. 친구들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어서 하루의 대부분을 누워서 보내셨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가 삶을 포기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시경으로 할머니의 위를 검사했을 때 제가 예상했던 것을 정확히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위 점막은 전쟁터처럼 보였습니다. 점액 방어막이 여러 부위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3달 후 이씨 할머니는 2발로 걸어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68세인 지금이 60세 때보다 기력이 더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님은 제 진료실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씨, 할머니와 수천 명의 다른 환자분들이 위장을 가장 깊은 수준에서 치유하여 기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던 정확한 3단계 치료법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여러분의 위 방어막을 파괴하고 있는 5가지 숨겨진 음식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타고난 치유 반응을 활성화하는 정확한 식사 시간 조절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피로가 미스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긴급한 조난 신호입니다.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여러분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그 비타민 한 병을 다 먹고 나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충격적일 수도 있는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위를 만져보십시오. 갈비뼈 바로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더부룩하게 느껴지십니까? 압통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그 불편함을 너무 오래 무시해서 이제는 정상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15,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한 후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매일 느끼는 그 피로감, 점심 식사 후 눕고 싶게 만드는 그 탈진감, 기쁨을 앗아가는 그 무거움,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위 점막이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고 있는 것이고, 만약 이 경고 신호를 무시하신다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위기를 향해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이고 한국의 주요 의료센터 중 한 곳에서 23년을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68세이고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아직도 일주일에 6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려는 내용은 여러분이 기존 의학으로부터 들어왔던 것과 배치되지만 제가 목격한 결과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강남구에 사시는 74 세박씨 할머니가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쉬지 않고 걸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3년 동안 끊임없는 피로감 때문에 이전 의사들이 권했던 철분 보충제, 비타민 주사, 모든 것을 드셨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어쩌면 그냥 삶을 포기하시는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제가 의심했던 것을 정확히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위 점막은 전쟁터처럼 미세한 손상으로 덮여 있었는데 표준 검사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성 피로를 겪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위에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점액층이 있습니다. 마치 방패처럼 그 아래의 연약한 조직을 지켜주는 것이지요. 이 방패가 무너지면 기본 검사로는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양이라도 위는 온몸에 비상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염증 신호가 혈류를 타고 전달되어 세포의 에너지 생산을 방해합니다. 마치 손상된 케이블로 휴대폰을 충전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전력은 있지만 필요한 곳까지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보호막을 파괴하는 5가지 숨겨진 원인은 여러분이 의심 없이 매일 드시는 음식들입니다. 첫째, 위가 제대로 분해할 수 없는 변형 전분이 들어있는 과도하게 가공된 밀가루 제품입니다. 둘째, 점액층을 벗겨내는 인공 향미료가 들어있는 시판 육수입니다. 셋째, 빈속에 생야채를 먹는 것, 특히 아침에 말입니다. 건강한 샐러드에 대해 들으셨던 것과 모순되는 것을 알지만 생섬유질은 이미 약해진 위 점막을 긁어냅니다. 넷째, 식사 30분 이내에 찬 음료를 마시는 것인데 이것이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적절한 효소 기능을 멈추게 합니다. 다섯째, 그리고 이것은 모든 분들을 놀라게 하는데 저녁 식사 직후에 과일을 먹는 것입니다. 위가 단백질을 소화하려고 할 때 당분이 발효되어 보호막을 침식하는 산을 만들어냅니다. 박 여사님은 이 5가지 습관을 모두 중단하셨습니다. 2주 안에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머릿속 안개가 걷혔다고 하셨습니다. 난간을 잡지 않고도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주째는 다시는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손주 돌보기를 다시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손상을 멈추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회복의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침식이 심해져서 응급치료가 필요한 출혈이나 궤양이 생기기 전에 말입니다.
위 점막은 완전히 재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특정 구성 요소를 제공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더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의과대학에서 배우지 못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질병에 초점을 맞추지 회복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진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피로가 실제로 시작되는 곳이며 이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에는 보호 점액 장벽이 있습니다. 전체 위 점막을 감싸는 두껍고 보이지 않는 방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장벽은 건강할 때 정확히 0.2mm 두께입니다. 이것은 종이 2장 정도의 두께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몸은 그 아래 염증과 싸우기 위해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를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매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액 장벽이 약해지는 순간 음식만 소화해야 하는 위산이 그 아래의 생조직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즉시 전신에 염증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들은 혈류를 통해 뇌, 근육, 장기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염증 신호가 무엇을 할까요? ATP를 소모합니다. ATP는 여러분의 세포 에너지 화폐입니다. 모든 움직임, 모든 생각, 모든 심장 박동에 ATP가 필요합니다. 염증이 위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ATP 비축분을 태우고 있을 때 여러분은 지친 것을 느낍니다. 운동 후 느끼는 피곤함이 아닙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부담처럼 느껴지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피로입니다. 저는 작년에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을 치료했습니다. 그분은 4곳의 다른 병원을 방문한 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모든 의사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피로는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혈액 검사는 정상이라고, 심장은 괜찮다고. 하지만 박 여사님은 계단 한 층을 오르고 나면 20분 동안 앉아서 쉬어야 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김 선생님, 제 몸이 안에서부터 멈춰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찾지 못해요. 저는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의 점액 장벽이 정상 두께의 절반도 안 되게 침식되어 있었습니다. 노출된 부위는 아마도 수년 동안 있었을 만성염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의 위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고 그것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는 피로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액 장벽 손상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주치는 5가지 특정 원인을 통해 서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적응합니다. 피곤한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듣지 못하는 비상 경고를 외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숨겨진 원인은 식사 속도입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음식이 크고 잘 씹히지 않은 덩어리로 위에 들어갑니다. 위는 이 덩어리들을 분해하기 위해 추가 산을 생산해야 합니다. 그 과도한 산 생산이 점액 장벽을 압도합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빠른 식사는 말 그대로 여러분의 보호막을 녹입니다. 한국에서는 빨리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특히 근무 시간에 그렇습니다. 저는 50세 이상 환자 10명 중 8명에게서 이 손상을 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식사 시간의 혼란입니다. 여러분의 위는 리듬에 따라 점액을 생산합니다. 매일 완전히 다른 시간에 먹으면 어느 날은 아침을 거르고 다음 날은 늦은 저녁을 먹으면 점액 생산이 리듬을 잃습니다. 산 생산이 높을 때 장벽이 얇아집니다. 이 불일치는 손상이 축적되는 취약한 시간대를 만듭니다. 세 번째 원인, 그리고 이것은 모든 분들을 놀라게 하는데 빈속에 과도한 생야채를 먹는 것입니다. 네, 야채는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생으로 된 섬유질이 많은 야채는 분해하기 위해 공격적인 위산이 필요합니다. 어떤 보호 음식 완충제도 없이 아침에 빈속에 그것들을 먹으면 산의 급증이 약해진 점액을 침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복부를 만져보세요. 가슴뼈 바로 아래 중앙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압통이 느껴지나요? 둔한 불편함이 있나요?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위가 보내는 고통 신호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가 있다면, 그리고 그 부위에 압통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점막 보호막이 손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만성 피로를 치료할 때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세 번째 핵심 요소를 설명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소화기 내과에서 20년간 일하며 제가 배운 것으로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위는 제가 황금 시간대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이것은 요즘 의과대학에서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지만 평생 고통받는 것과 치유되는 것의 차이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에 아침 식사를 하고 정오에 점심을 먹고 저녁 6시에 저녁을 드실 때 건강하게 식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것은 사실 위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점막에는 정확히 4시간이 걸리는 회복 주기가 있습니다. 3시간이 아닙니다. 5시간도 아닙니다. 정확히 4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점액 상피세포라고 불리는 특수세포들이 보호막을 재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4시간이 완료되기 전에 다시 음식을 드시면 전체 회복 과정이 중단됩니다. 마치 누군가 계속 손으로 문지르는 동안 벽에 페인트칠을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염증 연쇄 반응은 매번 중단될 때마다 악화됩니다. 이 황금 시간대를 깰 때마다 혈류로 또 다른 사이토카인 파동을 보내게 됩니다. 이 염증 분자들은 뇌로 직접 이동하여 미토콘드리아에게 에너지 생산을 중단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식사 후 2시간이 지나면 극도로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의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8세 여성 환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다른 의사가 신진대사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루에 5번 소량씩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걸어오는 것조차 쉬지 않고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내시경으로 그녀의 위 점막을 검사했을 때 생고기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보호막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에게 4시간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식사 사이 4시간 동안은 물 외에는 입에 아무것도 넣지 않는 것입니다. 간식도 안 됩니다. 과일도 안 됩니다. 우유 탄 커피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2주 만에 그녀의 에너지가 계단을 오를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6주 만에 매일 30분씩 걷고 있었습니다. 추적 내시경 검사 결과 위 점막이 60% 재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방정식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황금 시간대 시스템의 두 번째 부분은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세포 연구로 뒷받침됩니다. 차가운 음식과 음료는 위 근육을 방어적으로 수축시킵니다. 이 수축은 점막으로 가는 혈류를 최대 40%까지 감소시킵니다. 혈류가 적다는 것은 치유를 위한 산소와 영양분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극도로 뜨거운 음식은 미세 화상을 만들어 염증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드시는 모든 것이 미지근해야 합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온도도 안 됩니다. 스토브에서 김이 나는 뜨거운 온도도 안 됩니다. 미지근해야 합니다. 아기에게 편안한 목욕물 온도입니다. 63세 택시 기사 환자가 이 조언을 무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4시간 규칙을 완벽하게 지켰지만 서울 여름이 무더워서 얼음물을 계속 마셨습니다. 그의 피로는 겨우 20%만 개선되었습니다. 상온에 물로 바꾸는 순간 10일 만에 에너지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황금 시간대 시스템의 세 번째 구성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산 생성이 최고조에 달할 때 가장 많은 양의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5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평생 해오신 것처럼 저녁 시간이 아닙니다. 위산 생성이 가장 약한 밤에 무거운 식사를 하면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위장에 몇 시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은 발효, 가스, 세균 과증식을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더 많은 염증을 생성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식사 패턴을 뒤집으십시오. 점심은 푸짐하게, 저녁은 가볍게,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다시는 활기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수백 명의 환자들의 에너지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식사 사이 4시간, 미지근한 온도, 한낮에 가장 많은 식사. 이 3가지 규칙이 여러분의 위가 마침내 스스로 치유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위를 치유하고 에너지를 되찾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남에 사는 74세 박 여사를 구한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녀는 차에서 제 진료실까지 걷는 것조차 거의 할 수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제 진찰실에 앉아서 자신이 살아있는 시체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일주일에 나흘 동안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녀의 모든 것을 바꾼 것은 식사의 정확한 타이밍 방법을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위에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언제 드시느냐가 무엇을 드시느냐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위의 보호 점액층은 특정 시간대에 가장 활발하게 재생됩니다. 이 시간대 밖에서 식사를 하시면 말 그대로 신체의 자연 치유 주기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의 황금 시간은 오전 7시에서 8시 30분 사이입니다. 더 이르면 안 됩니다. 더 늦어도 안 됩니다. 이 90분 동안 위 점막은 가장 높은 농도의 보호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 시간대에 식사를 하면 음식이 약이 됩니다. 이 시간대에 밖에서 식사를 하면 건강한 음식조차도 이미 약해진 위 보호막에 미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첫 식사 전에 위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정확히 2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은 점액 생성세포를 활성화하고 위에 음식이 들어올 것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우리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염증 스트레스가 43% 감소합니다. 점심의 황금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 소화 효소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위산이 최적 농도에 도달합니다. 이때가 신체가 독성 부산물을 만들지 않고 단백질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피로를 유발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위가 3배나 더 열심히 일해도 결과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저녁 식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유 과정을 망치는 시간입니다. 규칙은 절대적입니다. 마지막 식사는 저녁 6시 반 전에 끝내야 합니다. 7시가 아닙니다. 8시도 아닙니다. 6시 반이 마감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위의 회복 모드가 시작됩니다. 6시 반 이후에 음식을 위장에 넣으면 재생주기를 방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차들이 여전히 달리고 있는데 도로를 재포장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손상이 계속됩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정확히 4시간의 휴식 시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간식도 안 됩니다. 과일도 안 됩니다. 커피도 안 됩니다.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위장은 소화 주기를 완료하고 회복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이 4시간이 필요합니다. 환자들이 이 규칙을 무시하면 절대 낫지 않습니다. 정확히 따르면 열흘 안에 개선을 봅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살 초혜 씨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년 동안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12명의 다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그의 탈진 상태를
식사 패턴과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었지만 아침 6시에 아침을 먹고 10시에 간식을 먹고 오후 2시에 점심을 먹고 4시에 커피와 쿠키를 먹고 밤 9시에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의 위장은 치유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요? 저는 그분을 정확한 시간 프로토콜에 따르게 했습니다. 아침은 7시 반,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 4시간 간격으로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기. 3주 안에 그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2달 안에 그는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무엇을 먹는지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언제 먹는지를 바꿨습니다. 이것이 기존 의학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숨겨진 열쇠입니다. 위장은 단순한 음식 처리기가 아닙니다. 엄격한 일정에 따라 작동하는 치유기관입니다. 그 일정을 존중하면 활력이 돌아올 것입니다. 무시하면 어떤 영양제를 먹든 얼마나 쉬든 탈진 상태에 갇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피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내용입니다. 이것은 매일 당신의 생명력을 빼앗아가는 정확한 메커니즘이며 지금까지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다음에 하는 모든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위벽이 무너질 때, 그 보호 장벽이 갈라지고 무너지기 시작할 때 당신의 몸속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위장이 염증성 화합물을 혈류로 직접 누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위장이 왕국을 보호하는 요새 벽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벽에 균열이 생기면 침입자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침입자들은 염증성 분자이며 혈액을 통해 몸의 모든 세포로 이동합니다. 이 염증 신호들이 미토콘드리아에 도달합니다. 이 용어를 모르실 수도 있지만 미토콘드리아는 각 세포 내부의 발전소입니다. 걷고 생각하고 단순히 존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염증이 이 발전소들을 공격하면 하나씩 하나씩 멈추기 시작합니다. 에너지 생산이 30% 떨어지고 50% 그리고 더 많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8시간을 자고도 피곤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계단 한 층을 올라가도 숨이 차는 이유입니다. 손상된 위장이 에너지 공급을 중독시키고 있기 때문에 세포들이 에너지에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진정으로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이 과정이 완전히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위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 염증성 분자들이 시스템에 넘쳐나는 것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느끼는 것은 피로뿐이고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이것이 정상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저는 강남에 사시는 68살 박 씨를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오후 2시가 지나면 깨어있기조차 힘들어하며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수면 장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4명의 다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모두 더 쉬고 비타민을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첨단 내시경으로 그녀의 위벽을 검사했을 때 점막 장벽에 광범위한 손상을 발견했습니다. 보호층이 여러 부위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위는 본질적으로 노출되고 헐어 있었습니다. 박 씨가 식사할 때마다 일어나고 있던 일은 이겁니다. 음식이 그 헐고 손상된 내벽에 닿으면 대규모 염증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면역 체계가 비상 모드로 전환되어 온몸에 화학 물질을 방출했습니다. 이 화학 물질들은 세포들에게 정상적인 기능을 멈추고 인지된 위협과 싸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고 하루고 그녀의 몸은 끊임없는 위기 모드에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에너지가 미인 듯 없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녀의 전체 시스템이 자신의 위장 내부에서 전쟁을 치르느라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위장과 에너지 수준 사이의 연결은 막연한 생각이 아닙니다. 직접적입니다. 측정 가능합니다. 위벽을 고치는 것이 어떤 비타민, 어떤 영양제, 어떤 양의 추가 수면보다 빠르게 에너지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피곤함을 느낄 때, 오후를 버티기 힘들 때, 당신의 몸은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위장이 도움을 요청하며 울고 있습니다.
모든 피로의 물결은 소화장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비상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무시하다가 손상이 심각해집니다. 위장은 수면보다 운동보다 다른 무엇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조절합니다. 위벽이 건강하고 온전할 때는 에너지를 지원하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합니다. 모든 것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뇌로 보냅니다. 하지만 그 내벽이 손상되면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가장 비싼 음식을 먹어도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12시간을 자도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기초가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이 영구적인 손상이 생기기 전에 이 연결을 이해하고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조용히 당신의 위장을 파괴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실수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위장을 갉아먹고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기 전까지 환자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못하는 숨겨진 범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6번째 핵심 사항이 상쾌하게 일어나는 것과 어깨에 산을 짊어진 것처럼 느끼는 것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적은 제가 말하는 분산 식사 증후군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자신이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식사 시간이 위장의 자기 보호 능력과 에너지 생성 능력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실수를 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위 점막은 6시간마다 새로운 보호 점액층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위장 연구로 입증된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이 점액 장벽은 산 침식과 염증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소량씩 계속 먹으면 위장은 자연적인 치유 주기를 완료하지 못합니다. 음식이 위장에 들어갈 때마다 위산 생성이 즉시 급증합니다. 점액층이 완전히 재생되기도 전에 다시 공격받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계속 진흙을 던지는 동안 벽을 다시 칠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벽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강남의 박 씨라는 68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피로로 거의 걷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는 다른 의사들에게는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노화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식사 패턴에 대해 물었을 때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자주 먹으면 신진대사가 촉진되고 에너지가 더 많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하루에 6호7번 소량의 식사와 간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완전히 거꾸로 된 것입니다. 내시경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위 점막이 전쟁터처럼 보였습니다. 도처에 염증 부위가 있었습니다. 점액 장벽이 너무 얇아서 어떤 부위에서는 거의 식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에너지가 없는 게 당연했습니다. 위장이 24시간 내내 온몸에 비상경보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염증성 화학물질이 혈류에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와 모든 세포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2.3시간마다 먹으면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산이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보호 점액이 제대로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장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세포들이 염증을 일으키고 손상됩니다. 장내 세균이 장벽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휴식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장과 뇌를 연결하는 주요 통로인 미주신경이 쉼 없이 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위장 치유의 황금 시간은 식사와 식사 사이의 간격입니다. 주요 식사 사이에 최소 4-5시간의 간격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3시간이 아닙니다. 2시간마다 간식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 4-5시간의 완전한 소화 휴식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되찾고 싶다면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휴식 시간 동안 위장은 기적적인 회복 작업을 수행합니다. 점액층이 최대 보호 수준으로 두꺼워집니다. 염증성 화학물질이 혈류에서 제거됩니다. 장세포가 제대로 재생됩니다.
장내 세균이 뇌의 에너지와 정신적 명료함을 신호하는 정확한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때 치유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것을 즉시 실행하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오전 7시에서 18시 사이에 적절한 단백질이 포함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그런 다음 정고나 오후 1시까지 입에 맹물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마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치유 시간입니다. 제대로 된 점심을 드십시오. 그런 다음 저녁 6시나 6, 7시 저녁 식사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매일 2번의 치유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배고파서 기운이 빠지거나 어지러울까봐 두려우신 거죠. 식사 중에 제대로 먹는다면 그런 두려움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느끼는 허약함은 식사 강역을 띄워서가 아닙니다. 손상된 위장이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이것을 시도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단 10일 만에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없이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에너지가 홍수처럼 돌아왔다고요. 소처럼 풀을 뜯듯 먹는 것을 멈추십시오. 품위와 치유 일정을 가진 인간답게 식사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위장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에너지로 보답할 것입니다. 이제 들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가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존 계획입니다. 먼저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위장 치유는 3가지 뚜렷한 단계로 이루어지며 어느 단계도 건너뛸 수 없습니다. 1단계는 7일이 걸립니다. 2단계는 14일이 걸립니다. 3단계는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작위로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건강하게 먹다가 다음날 모든 것을 망쳐버립니다. 그런 접근 방식은 실패를 보장합니다. 1단계는 응급 냉각 기간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7일 동안 김 박사가 연구에서 확인한 5가지 숨겨진 유발 요인을 제거합니다. 지금 바로 이것들을 적으십시오. 첫째, 모든 인공 감미료입니다. 네, 건강하다고 판매되는 것들도 포함됩니다. 그것들은 설탕보다 훨씬 빠르게 점액 장벽을 벗겨냅니다. 둘째, 오후 8시 이후의 야식입니다. 위장의 수리팀은 소화하지 않을 때만 작동합니다. 셋째, 빈속에 마시는 커피입니다. 이것은 위점막의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넷째, 가공된 밀 제품, 특히 빵과 페이스트리입니다. 다섯째, 오후 6시 이후에 많이 씹어야 하는 음식입니다. 밤에는 소화력이 70% 떨어집니다. 이 7일 동안은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만 드십시오. 찐 계란, 삶은 고구마, 쌀과 호박으로 만든 죽, 맵지 않은 두부찌개. 모든 것이 미지근해야 하며 뜨겁거나 차갑지 않아야 합니다. 하루에 정확히 4번, 4시간마다 드십시오. 이 시간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위장이 소화를 완료하고 식사 사이에 회복 모드로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2단계는 8일째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재건 단계입니다. 염증을 진정시켰습니다. 이제 보호막을 재건합니다. 장벽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1컵에 생꿀 반 티스푼을 타서 마십니다. 이것이 점액 생성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런 다음 아침 식사 때 반드시 이 3가지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를 포함해야 합니다. 찐 흰 살 생선, 부드러운 두부 또는 삶은 달걀 2개입니다. 위장이 내벽을 재건하려면 아침 식사 때 10k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탄수화물만 먹습니다. 그래서 결코 낫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가 모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녁이 아니라 점심에 가장 많이 먹어야 합니다. 정고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소화력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때가 고기를 먹고 싶으면 먹는 시간입니다. 이때 채소를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결정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70% 배부를 때 식사를 멈춰야 합니다. 만족감을 느끼는 순간
젓가락을 내려놓으십시오. 과식은 건강한 음식이라도 모든 것을 망칩니다. 저녁 식사는 적게 일찍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오후 6시 전에, 절대 7시 이후는 안 됩니다. 야채 수프 한 그릇, 찐 생선 조금, 작은 고구마 하나 정도입니다. 그런 다음 날 아침까지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이 밤새 공복 시간이 위장치유 작업의 80%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3단계는 유지 단계입니다. 21일 후 새로운 위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보호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1단계 식사로 돌아갑니다. 단 하루만입니다. 이것이 역행을 방지합니다. 아침 미지근한 물 의식은 평생 계속합니다. 다시는 늦게 먹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김 박사님은 제 연구 중에 깊이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장은 정원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잡초만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새 씨앗을 심고 자라는 동안 보호해야 합니다. 이 세 단계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명절 후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 1단계를 시작하십시오. 제거할 5가지 유발 요인을 적으십시오. 오늘 부드러운 음식을 준비하십시오. 4번의 식사 시간에 알람을 맞추십시오.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공유 버튼을 누르십시오. 가족 단체 채팅방에 보내십시오. 항상 피곤하다고 불평하는 친구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시는 여동생이 이것이 필요합니다. 클릭 한 번으로 누군가를 수년간의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입력하십시오. 내일부터 내 위장을 치유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공개하십시오. 적어 놓으면 뇌가 그것을 약속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하십시오. 내일부터 내 위장을 치유하겠습니다. 피로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위장은 회복 가능합니다. 응급 상황은 실제이지만 해결책도 실제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방금 드렸습니다. 이제 행동하십시오. 댓글로 말씀해 주십시오. 5가지 숨겨진 식이 유발 요인 중 어느 것이 위장보호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장 건강과 에너지 회복에 관한 정보를 계속 받으려면 구독해 주시고 설명할 수 없는 피로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